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유다현입니다. 올여름 태풍, 폭우, 폭염 등 대형 기상이변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지구촌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극심한 기상이변이 잦아지면서 기후 변동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기후 변화를 늦추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세계적인 탄소 저감 노력입니다. 오늘은 탄소 저감에 대한 국제적인 흐름은 어떤지, 우리나라의 탄소 저감 정책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한 연구센터에서 세계 가장 위협적인 문제는 기후 변화 그리고 IS 국가의 위협이라고 발표를 했던데요. 우선 이 내용부터 소개를 해주시죠. 미국의 연구위원이죠. 퓨 리서치 센터는 2015년 3월 25일부터 5월 27일까지 두 달 동안 40개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성인 4만 5천 명을 대면하거나 혹은 전화로 인터뷰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해요. 네. 전 세계 시민들은 미래에 가장 위협이 될 것으로 먼저 기후변화를 꼽았고요. 다음으로는 이슬람 국가 테러 조직 등을 꼽았다고 합니다. 네, 이슬람 테러 조직은 현재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테러를 가하면서 가장 큰 위험이 될 것이다라는 게 수긍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기후 변화를 첫 번째로 꼽았단 말이에요. 그건 좀 의외네요. 네, 그렇습니다. 기후 변화는 사실 이제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 보고 뭐 좀 물어봐도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나라가 기후변화를 심각하게 본다는 것이 조금 의외라는 생각도 드는데 말입니다. 네. 기후변화에 가장 민감한 대답을 한 나라가 40개국 중 19개 국가였다고 해요. 그런데 기후변화를 가장 위험한 미래 위협으로 본 나라들 대부분이 심각한 기후변화로 많은 피해를 입는 나라라는 거죠. 네. 예를 들어 본다면 말이죠. 응답자의 75% 이상의 기후변화를 가장 위협적이라고 답한 국가가 브라질과 페루 국민들인데요. 이들 나라들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심각한 산림 황폐화 등을 경험하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이들 나라에 있어서 이어서 또 기후변화가 아주 심각한 응답을 한 나라가 인도인데요. 이 나라는 아시겠지만 올 초여름 폭염으로 거의 5천 명 이상이 죽었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네, 이 기후변화를 가장 크게 꼽은 나라가 기후변화로 많은 피해를 입은 나라들이었다면, 그렇다면 이슬람 테러 조직을 미래에 가장 위협적인 것이다라고 본 사람들은 또 중동 국가나 또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를 탁 얘기하면 둘을 이대씩 꼭 얘기를 하셔서 아주 간편할 때가 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기후변화 피해를 가장 많이 입는 나라에서 기후변화를 1등 위협으로 봤다면 결국 이슬람 테러 조직의 피해를 가장 크게 받는 중동 국가나 유럽, 북미 지역에서는 이슬람 테러 조직을 1등 위협으로 꼽았습니다. 네. 그럼 우리나라는 좀 어땠을까요? 근데 참 재미있게도 우리나라 응답자들도 75%가 이슬람 테러 조직의 위협을 가장 높이 보고 있었습니다. 네. 기후변화가 우려된 대로 응답자는 40%로 나타나면서 미국이 42%였거든요. 일본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직 국민들의 다수가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해서 덜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또 기후변화에 민감하지 않은 나라들이 경제적 수준이 높다는 것과도 일치합니다. 왜냐하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돈, 또 기술, 인프라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네. 이 기후변화 문제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또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비관적인 기후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구의 티핑 포인트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도 말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기후변화의 위협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인류 공동의 의제로 기후변화를 설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실제적인 구체적인 논의가 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기후 변화를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게 온실가스의 증가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다면 실제적인 논의라면 온실가스 저감이 이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최근 국제적인 온실가스 저감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저는 상당히 아주 긍정적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사실 미국의 부시 정권까지만 해도 국제적인 온실가스 저감에 가장 비협조적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미국이 지금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15년 8월의 화두로 기후변화와의 전쟁을 선포를 했거든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청정전력계획안은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조치라는 평가이기도 합니다.
오는 2030년까지 미국 내 발전소의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를 그 계획 대비 30%에서 32%로 높였고요. 풍력이나 태양광과 같은 재생가능 에너지를 통한 발전 비중 목표치는 당초 22%에서 28%로 대폭 상승을 했습니다. 네. 각 주들은 주별로 발전소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를 정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해서 2018년까지 미 환경보호청에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를 도입을 해서 한도를 채운 주와 남긴 주가 배출권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탄소 배출의 주범이자 현재 미국 내 발전량의 40%가량을 차지하는 석탄 화력 발전소를 줄이는 대신에 청정 에너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주들에 대해서는 진행 중인 원전 건설 및 시설 개선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네. 뭐 탄소를 줄여서 지구 온난화의 속도를 줄이는데 미국이 앞장을 선다면 아무래도 가장 큰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지만 가격이 싼 석탄 발전을 줄이고 아무래도 비용이 비싼 청정 에너지나 또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면 비용이 또 더 많이 들어갈 텐데 미국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입장 아닌가요? 오바마 대통령의 계획대로 많이 된다면 이제 미국 내에 있는 석탄 화력 발전소 수백 곳이 문을 닫고 추가 건설 계획이 중단될 전망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대신에 총 9조 8천억 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이 된다래요. 네. 그러나 탄소 배출량 감소가 경제와 국민 건강에 미치는 혜택은 그 비용이 한 4배에서 7배 정도에 이를 것이라고 해요. 특히 미국인 가구당 전기료도 연 10만 원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바로 눈앞의 이익만 보면은 또 손해를 볼 것 같긴 하지만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결국에는 오히려 이익이라는 이런 이야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특히 눈으로 보이지 않는 환경이나 또 웰빙의 삶은 더 그렇잖아요. 지금 미국이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기로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정부는 이제 지난 6월 30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서 2030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 목표를 배출 절망치 바우라래죠. 여기 대비해서 37%로 확정하고 유엔에 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사실 이번 목표치는 에너지 신산업의 계기 마련, 또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등이 고려되어 설정되었다고 하는데요. 최종 37%는 원래 제3안이었던 25.7%에다가 나머지 11.3% 약 9,600만 톤은 해외에서 배출권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정했다래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정부가 예상보다 높은 배출 저감 목표를 제시하자 이 재계에서는 정부가 현실을 무시했다고 막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을 계산에 넣지 않아서 배출 전망치 자체가 과소 추정됐다. 또 제조업 기반 수출이 주력인 한국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네. 뭐 틀린 이야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것이 있죠. 기후변화 체제는 이미 인류가 같이 가기로 약속했다는 점입니다. 1999년 리오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해서 1997년 교토 의정서 그리고 2009년과 2010년 코펜하겐 또 칸쿤에서의 합의를 거쳐서 각국은 2011년 더반회에서 2020년 신기후변화 체제 출범을 확인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것이죠. 이제 국가뿐만 아니고요. 기업들도 친환경 투자를 공격적으로 지금 늘려나가고 있거든요. 5월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노르웨이 국부 펀드가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석탄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를 줄일 계획이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세계경제포럼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변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후변화 대응 기반 시설에 매년 7조 달러 규모 투자를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계적인 추세가 친환경 사업에 투자를 늘리는 쪽으로 급속하게 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